오늘 좀 제가 다뤄볼 주제는 많은 분들을 다이어트하게 대해서 처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약이 정답은 아니다 이겁니다. 제가 약을 처방하고 있지만 제대로 약을 먹고 제대로 잘 끊고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쉽지 않아요. 약을 먹었을 때 강제적으로 각성을 시켜서 식욕을 억제하고 먹는 양을 줄여서 체중을 빼는 것이거든요. 그렇게 뺐을 때 체중은 잘 뺄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이란 것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약을 먹어서 5kg, 6kg, 때로는 10kg 이렇게 뺐을 때 약을 중단하면 우리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요가 빨리 오는 분, 늦게 오는 분 나눌 수 있지만 결국엔 올 수밖에 없어요. 실제로 보면은 약을 먹고 많이 뺐을 때 불과 한 2, 3개월 만에 요요가 와서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약을 먹기 전하고 그냥 똑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. 내가 먹는 습관, 음주 습관, 운동하는 습관, 수면 습관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요요가 올 수밖에 없죠. 제가 한 8년 동안 지금 처방하고 있지만 너무 약을 맹신하지 말고 약의 도움을 받았다. 그게 끝입니다. 도움받은 것에 만족하시고 본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거 이런 노력들을 안 해준다면 결국에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죠. 약은 정답이 아니고 운동요법, 식이요법을 해봤을 때 살을 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도움받는 용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두 번째는 약을 먹기로 했다면 짧게 먹든 길게 먹든 복용법을 잘 지켜주시라는 얘기죠. 제가 많은 분들을 처방해보면 일이 바빠서 약 먹을 타이밍을 까먹어서 약을 복용하다가 중간에 못 먹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거든요. 물론 다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.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당연히 먹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죠. 근데 정말 먹지 못할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가 정해드린 복용법을 잘 지켜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약의 원리가 지난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만히 앉아있지만 각성을 시켜서 나의 뇌는 100m를 전력 질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런 와중에 식욕이 생길 수가 없죠. 그런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뇌가 혼란이 오죠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을 먹었을 때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체중이 빠지는 효과를 기대하는데 그게 안 되죠. 그러면 또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약을 먹다가 갑자기 끊었을 때 없던 부작용이 생기고 예를 들면 갑자기 확 처진다든지 계속 이제 의자에 붙어서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왕 약을 먹기로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용법을 꼭 잘 지켜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진료를 볼 때 항상 다 글씨로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. 꼭 지켜달라고. 그런 부분들을 안 지키신다면 약을 차라리 먹지 마십시오.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제가 돌려보냈어요. 나가시면서 굉장히 화내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용법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은 멀리서 오셨더라도 제가 그냥 돌려보냅니다. 다이어트약을 처방할 때 최대 연속 처방이 3개월입니다. 3개월 이내에 최대한 용법을 잘 지켜서 먹고 그 다음에 끊는 약을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하겠죠. 각성을 시켜서 올라갔다가 천천히 끊는 그런 방법을 해서 끊어야지 내성이 최소화되고 부작용이 덜 생기고 요요가 덜 올 수 있습니다. 약을 안전하게 처방하고 부작용이 좀 최소화되도록 처방하고 몸무게를 줄인 다음에 약을 잘 끊는 거 이거를 제가 잘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 역할이.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몸 자체를 건강한 몸으로 바꾸라. 근육을 많이 소모시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꾸는 것 그게 이제 건강한 몸인데 그것은 식습관, 수면 습관, 음주 습관, 운동 습관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. 뭐 저탄고지도 있고 간헐적 단식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잘 받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내 몸을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소모시킬 수 있는 대사 능력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꿔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약을 먹어서 살을 뺐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면 다음에 또 살이 찌면 약을 또 찾으시거든요. 약을 또 먹어서 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존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. 반대로 얘기해서 약 없이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살을 뺐던 경험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한다면 다음에 살이 찌게 되면 내가 약 없이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시거든요. 사실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가족들에게 처방을 할 수 있죠. 할 수 있는데 아마
저한테 와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한다면 꿀밤 때리면서 운동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식이요법하고. 왜냐하면 약을 저는 먹어봤거든요. 효과 좋아요. 잘 빠져요. 잘 빠지는데 다시 살이 찌게 되면 또 약을 찾더라고요. 저 역시도. 그런 것들을 보면 의존성이 있죠.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. 그러니까 그 방법을 너무 일찍 가르쳐주고 싶진 않아요. 약을 먹어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어린 나이에 경험하지 않게 하는 거,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제약을 드시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이어트 약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, 약이라는 것을 쉽게 접근하지도 말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더 정답이다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약을 오랫동안 처방하면서 경험했던 것들,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, 딱 핵심은 이거예요. 다이어트 약은 정답이 아니고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. 그러니 내 몸이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거, 이게 다이어트의 정답이다,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, 그런 부분을 먼저 해보는 게 우선순위고요. 그게 잘 안 됐을 때 약을 처방받는 건데, 약을 처방받을 때는 정말 안전하고 용법을 잘 지켜서 복용하시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,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약을 먹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약을 조금 먹어보려고 생각을 해봤던 분들은 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,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